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그 형수 욕설 녹취록을 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회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 녹취록을 듣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저는 국민 많은 사람들이 이 녹취록을 녹음 상황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듣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도 남편 이재명과 못지않은 그런 독설가이자 욕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재명 형님의 딸, 이재선 씨의 딸, 조카죠. 조카에게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서 그 욕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부가 이래서 사는구나. 이재명 부인 제법 교양도 있어 보입니다. 눈을 아래로 쓱 내려깔고. 김혜경 다시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법인 카드를 여우처럼 쓰는 모습을 보면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욕설 다시 들으니 못된 여자구나. 닮았구나. 또한 이재명 덕분에 호강하고 사는, 정말 왕후처럼 사는 그런 모습을 즐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김부선 얘기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김부선이면 저의 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부선 얘기가 나오자 참지 말라고 남편 손깍지를 끼고 응원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돈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건 더럽구나 하고 또 느꼈습니다. 부부가 닮았으니까 저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혜경이는 지 남편 형을 이재선 씨 강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그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욱해가지고 조카딸이 어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거기다 또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금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얘기했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2년이냐?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2012년 6월 5일에 김혜경 동서가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서로 일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도 글도 내릴 테니까 그런 일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밤 10시 반에 또 이재명 후보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하면서 계속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2012년 6월 7일 날 동서인 김혜경이가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시키는 거 말렸는데 강제 입원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김혜경이 입에서 6월 9일인가 10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욕을 그렇게 해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7월 15일 날 어머님 댁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동생하고 시누이가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애기 아빠가 자기 동생이 썼던 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인터넷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글을 인터넷에 네가 쓸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막내 동생이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한테. 그 자리에 어머니는 계시지도 않았어요. 밖에 계셨고. 제발 거짓말을 자꾸만 해가지고 자기의 진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욕지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후련해요.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거짓 해명을 자꾸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후에 남편이 성남시를 위한 비판글을 쓰면서 관계가 틀어진 게 이제 시작점이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 후 자신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도 했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간 해명과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형수 박인복 씨는 2012년 7월 15일 어머니 집에서 막내 동생과 싸움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사건이 일어난 방에 있지도 않았고 폭언도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형님 부부가 어머니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폭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형수에게 욕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쪽의 이제 해명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성남시 참말어. 오늘 토론이 네거티브 없는 정책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를 고발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환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없다면 이건 정말 네거티브가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교도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사냥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교도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씩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가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아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5월 22일, 2009년 5월 22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계셔보세요. 갔습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여배우한테 허언증 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얘기 한 일이 있습니다. 마약쟁이라고 얘기했죠. 대마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트위터에 있는데요.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연예인병, 관심병 환자, 미혼모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여기에 김무선 제가- 씨가 허인증인 것 같다. 2016년 1월 27일 QI 트위터에 대마를 좋아하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영환 후보의 팟캐스트?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김경필 후보의 맺은 말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제가